자, 오늘 이제 15일차 웹앱 개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말 동안에 살짝 다쳐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15일차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보는 걸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하던 문제 비슷한 식으로 문제를 더 풀어볼 건데,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저기 SQL 요그 켜서 이제 DB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 우리 먼저 DB 서버를 켜줘야겠죠. XAMPP 컨트롤 패널을 켜서, 지금 아마 전 수업에서 사용하던 것 때문에 저는 켜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딱 키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학원에 나와 계신 분들은 켜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스타트 해서 서버 켜주시면 되고, 세팅이나 이런 걸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켰다 껐다만 하면 돼요. 얘를 켜주고 나서 얘는 이제 꺼도 되고요. SQL 요그 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전에 수업에서 사용했던 거니까 우리는 새 연결로 가죠. 저희 이름 정해놨던 게 로컬 루트였죠, 저희가. 맞죠? 네. 로컬 루트 새 연결해서 로컬 루트로 설정해 주시고 연결 하면은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여기도 있구나.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접속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서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거 있어도 없어도 어차피 새 연결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자, SQL 요그가 준비가 됐으니까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 클릭해 보시면요,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죠? 코드펜에 JS 부분에 문제가 다 있어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어디 갔어?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얘랑 맨 아래에 있는 얘는 저번 시간에도 지웠었죠.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지우고, 뭐 보고, 테이블 구조 확인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테이블 만들어서 데이터도 몇 개 넣어보고, 이런 걸 좀 했어요. 그거를 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새로이 이제 배워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면요, 자바를 좀 고버전을 하나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고버전을 사용할 이클립스 말고 스프링 수트라고 하는 새로운 툴을 하나 좀 다운을 받을 거예요. 그거 받아서 설치하고 세팅하는 거, 그리고 지금 학원에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수업에서 사용하는 거를 최대한 이제 건드리지 않게, 서로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전 중복되는 거 아니고 새로운 버전을 받아서 좀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요거부터 같이 하면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 다 되셨을까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였죠?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SQL 로그를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거 뭐였죠? 꼭 확인은 한 번씩 하고 하셔야 된다고 했던 거.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를 드렸는데, 좀 이제 주말도 있고 어제까지 공휴일로 쉬는 것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 use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쓸 데이터베이스 먼저 정해주는 게 있었죠. 우리가 만든 게 db 언더바 테스트니까 이거 먼저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 삭제하는 거나 뭐 새로 생성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이거 유즈가 안 정해져 있어도 돼요. 이렇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얘는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돼요, 얘네들은. 왜냐면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건드리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뭐 테이블을 생성한다던가 이런 게 다른 애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아니라 뭐 다른 수업에서 사용하는 거에 유즈가 되어 있는 상태로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만들지 못한 거고요. 다른 수업에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얘 실행키 뭐였죠? 블럭 씌우고 F9였죠? 그럼 여기 바뀌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DB를 다룰 거다. 근데 내가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공용 컴퓨터다. 무조건 이거 한번 하고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삭제하고 이런 거 다 가능하거든요. 요거부터 하고 시작을 항상 해주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예요. 첫 번째 거. 기존에 A2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A2가 아니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A2는 다른 수업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자, db_test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를 하래요. 그럼 일단 데이터베이스 삭제 드랍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걸 지운다죠. 이걸 지우면 뭐라고 나올까요? 지금 현재 제 데이터베이스 여기 안에는 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실행을 시키면요, 에러가 하나 나옵니다. 에러는 우리가 자바, 여기서 말하는 에러와 워닝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바처럼 에러는 안 되는 거고요, 워닝은 경고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얘가 말을 해준 걸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수 없다, dbtest2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수 없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죠. 이 메시지가 해석이 안 되면 이 오류 코드랑 이 메시지랑 같이 구글링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DB를 다루다 보면 진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 에러 메시지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만 봤을 때 뭔가 이 뉘앙스대로 해석을 해도 내 거에 실제로 어디가 문제지? 라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코드랑 오류 코드랑 이 내용이랑 같이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현 상황까지 같이 좀 구글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을 만드는 중에 이런 에러가 났다 라고 한다면 테이블 만드는 중 뭐 에러 코드 몇몇몇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좀 키워드를 잘 조합을 해서 구글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자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언어라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기능에다가 실제로 얹어줄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로서 이제 데이터들이 쭉 저장이 되는데 얘네를 진짜 단순하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셀렉트, 업데이트, 인설트 이런 것만 해도 된다면 그럼 우리가 이 SQL문을 엄청나게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규격을 가지고 데이터가 모여 있을 거고요. 그 모여 있는 데이터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꺼내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그 어레이 리스트 순회해서 뭐 아이디 일치하는 애 찾아서 반환해가지고 그걸로 뭐 값 찾아서 보여주고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런 기능들 그거 이제 얘가 다 할 거예요. 이 쿼리문으로 다 할 거예요. SQL문으로. 그럼 우리가 자바에서 그런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만든 쿼리문이 돌고 그 결과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결과를 자바 쪽에 넘겨줄 겁니다. 그럼 자바는 그게 가져온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SQL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아마 들어가다 보면은 좀 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계속. 자, 일단 이렇게만 하면은 에러가 나는데
여기 이제 존재한다면 삭제라고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었죠. if exist 이러면 이 db test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있다면 지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는 이제 하나가 성공을 했고요, 에러가 없고 하나의 경고가 나왔어요. 경고 메시지는 밑에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건 똑같은데 이 조건을 추가해줬잖아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쿼리문 자체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된 거고, 실행했을 때 얘가 없어서 지울 수는 없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없는 걸 확인을 했죠.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create database db test2 자, 얘를 실행을 시키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지금 당장 안 보이지만 여기 클릭해 놓고 새로 고침 누르면 생겨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래요. use db test2 실행시키면 여기 바뀌었죠. 이제 저번 시간에 다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자, 이제 아티클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래요. 테이블 생성할 때 뭐였죠? create예요. create 테이블. 간단한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니까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한 거고,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create 테이블을 한 거예요. 이 표준 SQL문은 생각보다 이제 그 기본을 배워놓으면요, 응용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이 명령문 자체, 이 시스템 키워드 자체가 어느정도 유추가 다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유추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자,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 테이블의 이름은 아티클이고요. 그 테이블 만들 때 이 소괄호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 테이블 안에 넣어줄 컬럼들, 얘가 이렇게 4가지를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id, reg, date, 타이틀, body. 근데 body는 시스템 키워드랑 동일하니 백틱 넣어주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테이블 만들면 되나요? 이거 실행시키면 테이블 만들어지나요? 얘는 타입을 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바에서 변수 만들 때 타입 정하듯이 얘는 타입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id는 뭐 인트로 쓰겠다. reg date는 date time 쓰겠다. 타이틀은 가차 100 정도. body는 텍스트. 저번 시간에도 했던 거죠. 이거 타입 지정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컬럼 뒤에는 쉼표로 분리를 시키지 않는 거. 이제 얘 뒤에 오는 애가 없으니까. 자, 이거 실행시키면 석세스 하나,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테이블을 조회해보래요. 조회 뭐였죠? select 전체 조회 별 from article. 이러면 조회를 할 건데 전체를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조회를 하겠다 라는 거였어요. 조회해보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지금 방금 막 만든 테이블이니까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거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얘네들은 컬럼이에요. 컬럼.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로우로, 행의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데이터들의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려주는 컬럼이죠. 컬럼. 그래서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래요. 인설트를 하래요.
근데 id 말고 reg 데이트 타이틀 바디만 한번 넣어보래요. 자, 우리 데이터 넣을 때 뭐 했었죠? insert into insert 삽입할 건데 어디에? insert into article에 set 이제 어떻게 삽입할지 정해주면 되는 거죠. reg 데이트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해봤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해봤고 이거 말고 현재 시간 넣는 함수 하나 있었죠. 네, now reg 데이트에는 now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시간을 세팅을 할 거고 타이틀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목 넣을 거고 바디에는 내용이라고 넣겠다. 자, 이거 실행시키면 석세스 확인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조회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 들어왔네요. 그쵸? 데이터 넣는 법. 그리고 하나 더 넣으라고 하니까 하나 더 넣어볼게요. 얘도 뭐 바꿀 거 없이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회하는 거.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제목 똑같고 내용 똑같은데 시간만 좀 다르고요. id는 널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값을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널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id라는 컬럼을 만든 이유가 게시물에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id라는 그 컬럼을 사용을 했었던 거잖아요. 우리 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아티클로 게시물 조립할 때 글 번호 자동 생성되게 했었죠. 그 라스트 id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자동으로 증가하게끔 로직을 만들었었는데 여기는 지금 널인 데이터가 생성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값을 안 넣었는데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게시물한테 글 번호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id가 널인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네 라고 의문을 가진 거고. 자, 얘를 여기다 놓죠. 여기다가 자, 조회를 해봤더니 이런 게 가능하네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진 다음에 id 데이터는 꼭 필수이기 때문에 너를 허용하지 않게 바꾼다. 그래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alter table 그리고 not null. 자, 얘는 자, alter table 테이블을 바꿀 건데 어떤 테이블을 바꿀 거냐? 아티클 테이블을 바꿀 거다. 그리고 변경이기 때문에 modify 컬럼 그리고 id 컬럼을 바꿔줄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컬럼 바꿀 때 이거 modify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나요? 처음인가요? 저번 시간 문제 이게 있었나? 없었나 보네요. modify는 없었구나. 자, 저희 그러면 저번 시간에 add 컬럼 했었죠. 컬럼 추가하는 거. 그것처럼 이번에는 modify예요. modify는 뭐예요? 수정이죠. 수정. 변경하겠다. 그럼 컬럼을 변경할 건데 제가 변경할 컬럼은 id고 이 변경을 할 때는요, 이제 우리가 원래 테이블 만들 때 컬럼명 적어주고 나서 사용할 컬럼명 적고 나서 데이터 타입 적어줬죠. 이 변경할 때 여기다가 이 타입을 똑같이 적어줘야 돼요. 자, 크리에이트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컬럼명, 사용할 컬럼명 적어요. 그리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데이터 타입 적죠. 그리고 우리가 쉼표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사실 쉼표를 안 찍고요, 띄어쓰기 하고 뭐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테이블 만들 때 이미 많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한 걸 사용하시면 돼요. 테이블을 일단 기본 구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제약 조건들을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제약 조건을 테이블 만들 때부터 추가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컬럼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int, 데이터 타입을 int로 적어줬죠. 그럼 이제 이 id라는 컬럼한테는 int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바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바 변수 int로 만들면 int밖에 못 들어가죠. 이 컬럼에는 문자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을 걸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너를 허용하지 않게 바꾼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 이 id라고 하는 컬럼에 널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odify 컬럼으로 id 컬럼을 변경을 해주는 건데, 얘 변경을 할 때도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원래 기존의 걸 유지하려면 다 써주되 변경할 거를 뒤에 추가적으로 더 써주는 거예요. not null 이라고. 이러면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not null이.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하나예요. int 하나고 얘 하나고. 자, 이러면 id라는 컬럼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 타입 int 제한 그대로 살려두고 not null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int를 데시멀 이런 걸로 바꾸면요, 이제부터 id 컬럼은 데시멀 타입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modify 컬럼, alter table에서 modify 컬럼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컬럼의 제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약 조건에 관한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몇 가지는 아니지만 이제 구글링 해서 좀 쿼리 표준 SQL문에 대해서 좀 보셔라, 읽어보셔라 했는데, 그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주면 뭐라고 합니다. 이게 왜 뭐라고 할까요? 이 뭐라고 한 내용을 보면요, 데이터 트렁케이트 for column id,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행의 id 컬럼에는 데이터가 어쩌고저쩌고 해요. 이 트렁케이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얘가 뭐였지 뜻이? 잘린이라고 뜨는데, 뭐 얘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지금 근데 아예 에러는 아니고 워닝이죠. 그러니까 해봤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조회를 해보면요, 뭔가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그쵸? 여기가 원래 널이었는데 0으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널과 0과 아무것도 없는 공백은 전혀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널이었는데 0이 들어왔어요. 이거 왜 0이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널 못 넣게 막았잖아요. 제약 조건을 추가했죠. 근데 기존에 있던 널이 이 제약 조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널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널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id라는 컬럼은 널이 못 들어가 라고 우리가 제한을 걸었으니까 널이었던 애들이 int의 기본값인 0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게 사실 널이 아니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널이었기 때문에 네, 조회구나. 얘는 이제 뭐라고 안하지, 0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널이었기 때문에 얘를 실행했을 때 뭐라고 경고를 했던 건데, 널이 어쨌든 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 여기 조회하는 거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글번호 중복이 되면 안 됐잖아요. 그쵸? 글번호는 절대로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DB 배울 때 PK라는 개념을 배울 거다 라고 했었죠.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주면요, 얘는 더 이상 절대로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값이 안 들어있을 수도 없어요.
이 프라이머리 키라는 제약 조건이 널 안되고요, 값 없는 거 안돼요, 그리고 서로 중복된 값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그 조건이에요. 그리고 얘는 키로서 우리가 다른 테이블과 뭔가 작업을 연동해서 할 때 그때 키로서 작용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얘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하죠. 자, 얘도 어쨌든 테이블 컬럼 제약 조건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alter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에 얘는 좀 달라요. 추가할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를. 근데 이 프라이머리 키를 누구한테 추가해 줄 거냐면 id한테 추가해 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우리 위에서 모디파이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인트 뒤에 프라이머리 키 추가해 줘도 돼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테이블 만들 때 아예 설정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변경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얘는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잖아. 근데 이 아이디 여기 프라이머리 키를 막 이런 애한테 추가해주면 될까요? 타이틀 컬럼 프라이머리 키를 가져도 돼요. 얘는 중복이 돼도 되는 애죠. 제목이 중복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내가 쓰고 싶은 제목으로 글 썼으면 나는 그 제목 피해서 다른 제목으로 글 써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목과 내용 같은 거는 중복이 돼도 되는 거니까 이런 애는 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키는 이제 id로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이번에 에러가 났네요. 에러 내용을 보면 duplicate entry 0 for key primary. 그러니까 지금 값이 둘 다 0이 들어가 있어서 이미 중복된 값이 있잖아요. 그 상태로 프라이머리 키를 제약 조건으로 추가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값을 바꿔줘야 돼요. id가 0인 것 중에서 한 개를 id 1로 바꾼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얘는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 1. 근데 이렇게 끝내버리면 얘네 둘 다 id 1로 바뀌겠죠. 조건 안 주면은 이 컬럼에 있는 모든 데이터 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 다 1로 바뀌면 어차피 얘 못하겠네요. 또 중복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조건을 줄 겁니다. 자, 얘는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id가 0이래요 id가 0인 애들을 id 1로 바꿔라. 그러면 결국 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limit 1 하게 되면 첫 번째 줄까지만 적용을 하겠네요. 그쵸? 아티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바꿀 건데, 업데이트 할 건데 id를 1로 바꿀 거다. 근데 그 조건으로 첫 번째 줄만 적용을 시켜라 라고 제한을 걸어 놓은 거죠.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줄에 있는 id가 1로 바뀌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얘를 2로 바꾸게 되면 1, 2가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id가 0이네 조건으로 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바뀔 거예요. 아, 1로 바꿨구나. 아, 이러면 다시 다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추가를 하거나 뭔가 테이블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요, 한 번씩 확인을 하세요. 데이터를 바꿨으면은 셀렉트로 확인을 하는 거고, 아까 우리 여기서 이거 모디파이 컬럼 했죠? 이런 거 하고 나면 원래 이런 거 한 번씩 해주세요. 이거 테이블 구조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꾼 게 실제로 잘 바뀌었나 한 번씩 봐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에 난널 추가했으니까 여기 널에 노 들어와 있죠. 이 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다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 그럼 이젠 잘 되죠? 중복된 값이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컬럼에 대해서 뭔가 바꿨으니까 DESC. 그럼 여기 키에 PRI라고 하는 애가 생겼어요. 그럼 얘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 이쪽에 우리 지금 DB 테스트 2 하고 있잖아요. 눌러보면 테이블 볼 수 있다 그랬죠. 테이블 플러스 눌러보고 아티클 플러스 눌러보면요, 컬럼 나오거든요. 여기서 컬럼까지 눌러보면 키는 실제로 열쇠 모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키라는 뜻이에요, 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컬럼이고 얘는 이제 키다 라고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널 레이블이라고 있죠. 얘네들은 난널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널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널 들어오는 거 싫다 이러면 여기도 난널 다 추가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은 ID 컬럼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오토 인크리먼트는 뭐냐면요, 자동으로 넘버링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넣을 때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줬고, 이거를 DSC 얘로 한번 보면서, 아, 여기 DSC구나. 이거 말고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얘네 둘 데이터 추가했던 것처럼 인설트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ID, RGDate, 타이틀, 바디 내용 넣어서 인설트 해야 되죠. 근데 ID는 이제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는 애고, 지금 1번 글에 데이터 두 개 있는데 순서대로 1, 2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데이터 넣을 때는 몇 번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실제로 게시물을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번 글, 2번 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올 글은 3번 글이잖아요. 그리고 또 만들어요. 그럼 4번 글이겠죠. 얘는 어차피 그냥 일씩 계속 증가해주면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절대 중복되면 안 되고, 얘를 빠뜨리는 실수를 하게 되면 인설트가 안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매번 이걸 데이터 넣을 때마다 추가를 해주지 말고 이 자동 넘버링이 되는 이 기능을 제약 조건으로 걸어 놓음으로써 이제 ID라는 컬럼한테는 알아서 데이터가 숫자가 들어가도록 처리를 해주자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alter table article modify. 이거 modify인 이유는 컬럼에 제약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modify 쓰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이제 modify 컬럼이라고 쓰는데 modify 컬럼까지는 안 써도, 여기까지만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쓰는 게 표준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써주는 게 표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쓰세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modify 컬럼 id 컬럼을 바꿀 거고, 얘 기존에 갖고 있던 제약 조건은 다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데이터 타입 인트랑 난널, 여기다 만약에 안 넣어주고 우리가 지금 오토 인크리먼트만 추가를 할 거다 해서 난널 빼고 오토 인크리먼트만 추가를 하면요, 난널 빠져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없애고 싶은 거 아니면은 다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토 인크리먼트,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기 전에 해당 컬럼은 무조건 키워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REGDate, 뭐 타이틀 요런 데다가 오토 인크리먼트 넣겠대요. 그럼 얘네들은 자동 증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난해하죠. 이런 애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설령 인트 타입에 어떤 다른 컬럼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도 얘가 키가 아니면요 이걸 추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키한테만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석세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구조 확인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 여기에 오토 인크리먼트가 생겼죠. 지금 기본적인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컬럼한테 키, 난널, 오토 인크리먼트 이런 제약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무에 나가서 데이터를 DB를 만약에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는요 제약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약이 많이 걸려 있으면 개발자가 그걸 다 판단해 가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편할 것 같은데 DB는 제약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효율적으로 변해요. 얘가 알아서 다 걸러낼 거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실제로 막 데이터를 넘겨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제약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도 빨라지고요. 이점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컬럼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제약 조건이 한 컬럼당 못해도 한 대여섯 개씩은 될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까다롭게 다뤄야 되는 데이터라면 제약 조건을 많이 써주게 됩니다. 여기 뒤에 계속 이어서 뭔가 써주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 그래서 지금 얘는 난널에 프라이머리 키,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데이터 타입도 어떻게 보면 제약 조건이니까 이런 거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컬럼 모두에도 난널을 적용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lter table article modify column REGDate date time. 원래 기존의 거 다 써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난널 얘를 복사해서 여기를 타이틀, 얘를 바디, 백팅 넣어주는 바디. 그리고 얘네 타입이 얘는 가차 100이었고 얘는 텍스트였죠. 컬럼 수정하겠다, REGDate 컬럼 수정하겠다, 그리고 타이틀 컬럼 수정하겠다, 바디 컬럼 수정하겠다 써준 거죠. 실행을 같이 시켜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다 널이 들어갈 수 없는 애들로 완성이 된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8시 5분부터 이어서 할게요.